아니, 어머니 감기 걸리지 마시라고 제가 생각해서 시간 들여서 꿀까지 넣고 유자차 만들었더니만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힘들게 끓여왔으니 그냥 좀 드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희 68, 구청에서 30년을 넘게 일했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사무관으로 현재는 정년퇴직했죠. 공무원 생활이 가르쳐 준 게 두 가지 있어요. 모든 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였습니다. 퇴직한 지 5년이 지났어요. 남편은 제가 63세 퇴직하고 2년 뒤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명보험금 15억 원과 8억짜리 아파트, 정기예금 3억 원을 남겼어요. 구청연금 280만 원과 예금 이자로 혼자 살기엔 넉넉했습니다. 외동아들 현준이는 36살이에요. 컴퓨터 회사를 운영하는데 요즘 잘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진아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예쁘고 말도 잘하고 특히 저한테 잘해줬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제게 찾아오는 일이 늘었습니다. 어머니 환절기인데 감기 예방하셔야죠. 유자차 끓여왔어요. 진아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보온병에 유자차를 담아왔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죠. 요즘 젊은 며느리 중에 이런 애가 어디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진아가 거의 매일 왔어요. 그리고 꼭 유자차를 들고 왔죠. 환절기라 유자차만 가져오나 했어요. 때마침 최근 들어 제가 이상했거든요. 잠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낮에도 졸고 밤에도 일찍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했고요. 그 시기가 며느리가 가져온 유자차를 마시기쯤부터였는데 전에는 문제없이 괜찮았다가 유자차를 마실 때부터 증상이 더 심해져서 타이밍도 맞아 떨어지고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진아가 또 유자차를 들고 왔습니다. 유자차를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전혀 못 느꼈지만 그저 저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기특했어요. 며느리 진아는 평소대로 부엌으로 갔고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따끈하게 데워드릴게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던 텔레비전 연속극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부엌 쪽이 신경 쓰이더군요. 슬쩍 봤습니다. 진아는 냄비에 유자차를 붓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나무 주걱으로 저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진아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비닐봉지였습니다. 하얀 가루가 담겨 있었죠. 진아는 그걸 유자차에 털어넣고 재빨리 저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30년 넘은 공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표정 관리는 기본이었으니까요. 진아가 찻잔에 유자차를 따라 거실로 왔습니다. 어머니,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저는 텔레비전 전원을 끄고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다, 진아야. 며느리 진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저를 봤어요. 제가 마시길 기다리는 거였죠.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진아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며느리 진아의 표정이 굳더군요.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금 본 게 확실한가? 하지만 제 눈은 틀림없이 봤습니다.
며느리가 유자차에 뭔가를 탔어요. 최근 제 증상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한 졸음, 멍한 정신, 무거운 몸.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아가 유자차를 가져오기 시작한 이유였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자, 침착하게 생각하자.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진아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끓인 정성이 있는데 이제 좀 드세요. 다 식겠어요. 진아가 찻잔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받아들었어요. 입술에 댔지만 삼키지 않고 혀로만 살짝 맛을 봤습니다. 쓴맛이 느껴졌어요. 유자차는 원래 달고 시큼한데 이상한 쓴맛이 있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기는 척했어요. 실제로는 입안에 머금고 있었죠. 맛있다. 진아가 활짝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어머니. 진아는 30분쯤 더 있다가 돌아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입안에 있던 유자차를 헛구역질하며 모두 뱉어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공무원 시절 배운 게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집니다. 증거가 있어야 이겨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진아가 쓴 냄비가 있었어요. 바닥에 유자차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지퍼백을 꺼내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오늘 날짜를 매직으로 적고 냉동실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구청 다닐 때부터 쓰던 습관이죠. 모든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10월 23일 저녁 7시 30분. 며느리 유진아, 유자차에 흰가루 투입 목격. 맛은 쓴맛. 샘플 냉동 보관. 차분하게 적었습니다. 노트를 덮고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며느리는 내가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이용하자.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제 며느리가 절 해치려 한다. 믿기지 않았지만 제 눈은 분명히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철저히 준비해야 이깁니다. 그날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진아가 이러는 걸까? 제 재산 때문일까? 어떤 이유든 상관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해치려 한다는 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절대 당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머리가 맑았습니다. 며느리가 탄 유자차를 마시지 않았더니 오랜만에 몸이 가볍더군요. 이제 확실했어요. 진아가 탄 게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거였을 겁니다. 거울을 봤어요. 어제보다 안색이 나아 보였습니다. 지난 2달간 제가 이상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군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10월 24일. 유자차 마시지 않음. 수면 정상, 정신 맑음. 증상 원인 확실. 냉동실을 열어 어제 보관한 지퍼백을 확인했어요. 잘 얼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인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한 번의 목격과 샘플 하나로는 법적으로 약하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오전 10시쯤 진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때 갈게요. 유자차 새로 끓여서요. 저 잘했죠? 목소리가 밝았어요. 마치 신이 난 사람 같았죠.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래, 점심에? 고맙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올 거야. 그럼 이번엔 제대로 증거를 남겨야겠어.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에 오래된 캠코더가 있었어요. 준이가 어렸을 때 쓰던 건데 아직 작동했습니다. 충전을 시켜뒀죠. 부엌을 살폈어요. 캠코더를 어디에 숨길까?
냉장고 위 선반이 좋겠더군요. 거기서 가스레인지가 다 보였습니다. 오래된 화분을 가져다 놓고 그 뒤에 캠코더를 숨겼어요. 빨간 녹화 불빛이 보이지 않게 검은 테이프로 가렸습니다. 각도를 확인했죠. 가스레인지 앞이 정확히 찍혔어요. 정오가 되기 10분 전에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아였어요. 손에 익숙한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생각해서 제 손맛 가득 유자청을 새로 만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맞았습니다. 그래, 들어와. 진아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책을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냄비 꺼내는 소리, 보온병 뚜껑 여는 소리, 가스레인지 불 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죠. 책장을 천천히 넘겼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진아가 찻잔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마실게요. 이게 진아의 수법이었어요. 자기도 같이 마시는 척하면서 제 의심을 피하는 거죠. 하지만 진아 자네는 약을 안 탔을 겁니다.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진아야, 나 약 좀 먹고 올게. 혈압약 깜빡했네. 저는 찻잔을 탁자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약 드시고 차 드세요. 몸에 좋아요. 진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귀를 기울였어요. 진아가 핸드폰 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분쯤 있다가 나왔어요. 거실로 돌아가니 진아가 자기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 것도 식기 전에 드세요. 저는 찻잔을 들었어요. 입에 댔지만 역시 삼키지 않았습니다. 혀로 맛만 봤죠. 역시 쓴맛이 났어요. 맛있다. 진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분쯤 앉아 있다가 진아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이따 저녁 때 또 올게요. 저는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입안의 차를 뱉어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캠코더를 확인했죠. 녹화가 잘 됐을까요? 재생해 봤어요. 화면에 진아가 보였습니다. 냄비에 유자차를 붓고 저었어요. 그러다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하얀 가루를 냄비에 털어넣고 재빨리 저었어요. 가루를 넣으면서 며느리 입가에는 희미한 웃음이 새어나와 보였어요. 그 장면에서 제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고 며느리는 그리고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약탄 냄비에서, 하나는 보온병에서 직접 따랐죠. 영상 속 상황은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지만 찍힌 내용은 완벽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2번째 증거였죠. 캠코더를 서재에 숨기고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10월 24일 정오. 진아, 유자차에 약물 투입. 영상 촬영 성공. 본인은 보온병에서 직접 따라 마심. 2잔 구분 확인.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약 성분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진아가 왜 이러는지도 알아야 했습니다. 친구 혜란이 생각났어요. 35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다가 3년 전에 은퇴했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란아, 나야. 시간 있어? 급한 일이 좀 있어서. 혜란이 다음날 만나자고 했어요. 동네 카페에서 오후 2시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진아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녁에 못 갈 것 같아요. 남편이 회식이 생겨서 제가 집에 있어야 해요. 그래, 괜찮아.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약 탄 차를 안 마셔도 되니까요. 저녁을 먹고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지금까지 정리한 걸 읽어봤습니다. 증거는 두 가지였어요. 냉동 보관한 유자차 샘플, 그리고 약 타는 장면을 찍은 영상. 하지만 더 필요했습니다. 진아가 약을 산 기록, 과거 이력, 그리고 동기까지 밝혀야 확실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며느리와의 싸움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됐어요. 38년 공무원 생활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다음 단계. 약사 친구 혜란에게 샘플 분석 의뢰. 조카 수진에게 법률 자문. 진아의 과거 조사.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진행하면 돼요. 서두르지 말고 확실하게. 그날 밤은 편하게 잤습니다. 약 안 탄 차를 마시지 않았으니 나쁜 꿈도 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동네 카페에서 친구 혜란을 만났습니다. 35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친구예요. 70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정정했죠. 혜란이 먼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각하던데. 저는 주위를 살피고 가방에서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했던 유자차 샘플이었어요. 이게 뭔지 좀 봐줄래?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혜란이 지퍼백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해지더군요. 은희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며느리가 나한테 준 유자차야. 근데 뭔가 탄 것 같아서. 혜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랜 친구라 눈빛만 봐도 알았어요. 심상치 않다는 걸요. 정확히 검사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 아는 약사한테 부탁해 볼게. 일 주면 될 것 같아. 혜란이 지퍼백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잡았어요. 은희야, 며느리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찍은 영상 이야기를 했어요. 혜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조심해, 은희야. 이거 장난 아니야.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카 수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친동생 딸이에요. 변호사가 된 지 4년째죠. 이모,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유자차에 약을 타는 걸 봤다고, 영상도 찍었다고요.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모,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수진이가 왔어요.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꺼냈죠. 이모, 영상부터 보여주세요. 저는 캠코더를 가져왔습니다. 수진이가 영상을 재생했어요. 진아가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유자차에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영상을 멈추고 되돌려서 다시 봤어요. 그러고는 노트북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모, 이거 증거로 충분해요. 날짜랑 시간도 찍혀 있고 얼굴도 명확하게 나오네요. 수진이가 캠코더를 연결해서 영상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샘플은요? 실제로 뭐가 들었는지 확인했어요? 저는 혜란한테 맡겼다고 했습니다. 2, 3일이면 결과가 나온다고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샘플 분석 결과 나오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때 경찰 신고할지 결정하죠. 그러고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모, 그 전까지 조심하셔야 해요. 며느리한테 절대 눈치 주시면 안 돼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유자차 가져오면 마시는 척하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더 물었어요.
형부는 아세요? 현준 오빠한테 말씀하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현준이는 아내를 믿고 있을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믿을까요? 아직이야. 확실한 증거를 다 모으고 나서 말할 거야. 수진이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 오히려 며느리한테 경고만 되죠. 증거 다 모으고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아요. 수진이가 돌아간 후 저는 또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어요. 10월 25일, 혜란에게 샘플 분석 의뢰, 조카 수진에게 법률 자문, 영상 파일 복사 완료, 현준에게는 아직 미고지. 이제 뭐가 더 필요할까요? 진아가 왜 이러는지 알아야 했어요. 돈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진아의 과거를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 뭘 했는지, 이상한 이력은 없는지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사설탐정 사무소가 여럿 나왔습니다. 후기를 읽어보고 괜찮아 보이는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모레 오전 10시였죠. 저녁이 됐어요. 진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점심에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또 연기를 해야 합니다. 유자차를 받아서 마시는 척해야 해요.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죠. 거울을 봤습니다. 어느덧 60이 넘은 68살의 할머니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저의 30년이 넘은 공무원 경험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민원인들 상대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침착하게, 절차대로, 증거로 말하는 거죠. 다음 날 점심, 진아가 또 왔습니다. 익숙한 보온병을 들고요. 저는 평소처럼 맞이했어요. 진아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캠코더를 켜지 않았어요. 한 번이면 충분했으니까요. 대신 귀를 기울였습니다. 냄비 소리, 가스레인지 소리, 주걱으로 젓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아가 찻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책을 보는 척하다가 받았어요. 김이 올라오는 유자차였죠. 어머니, 오늘 꿀을 좀 더 넣었어요. 더 달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거절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단 거를 안 좋아해서 오늘은 안 마시면 안 될까? 그 말에 며느리는 정색했어요. 아니, 어머니 감기 걸리지 마시라고 제가 생각해서 시간 들여서 끓여왔는데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저처럼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그냥 먹기 심심하실까봐 제가 꿀까지 넣었는데 그냥 좀 드시죠?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찻잔을 들어 입에 댔어요. 혀로만 살짝 맛을 봤죠. 오늘은 더 들어간 꿀 때문에 단맛에 가려 알지 못하고 먹었다면 몰랐겠지만 역시 쓴맛이 났습니다. 목구멍으로 넘기는 척하고 입안에 머금었어요. 진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30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오늘 병원 가봐야 해서요. 먼저 갈게요. 병원? 저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 진아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정기 검진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로 화장실로 가서 입안에 차를 뱉어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 진아가 무슨 병이 있나? 아니면 거짓말인가? 오후 3시쯤 혜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야, 결과 나왔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뭐래? 혜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졸피뎀이랑 알프라졸람이 섞여 있어. 수면제하고 항불안제야.
둘 다 처방받아야 하는 약인데 양이 꽤 많이 들었더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제 짐작이 맞았어요. 이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 혜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정신이 몽롱해지지.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져. 오래 먹으면 치매 비슷한 증상도 올 수 있어. 그리고 양을 갑자기 늘리면 위험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진아가 저를 죽일 생각까지 했을까요? 은희야, 이거 장난 아니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혜란아, 며칠만 더 기다려줘. 증거를 좀 더 모을게. 확실하게 끝내고 싶어. 혜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사이에 또 먹이면 어떡하려고? 저는 웃었습니다. 안 먹어. 마시는 척만 하지. 전화를 끊고 수진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약 성분 확인됐다고 수면제와 항불안제라고요. 수진이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10월 26일 약물 분석 결과 졸피뎀, 알프라졸람 검출, 처방약. 진아가 어떻게 구했는지 조사 필요. 다음 날 아침 10시 사설탐정 사무소에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빌딩 3층이었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맞았어요. 김 탐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며느리 조사를 부탁한다고 했어요. 결혼 전 이력, 이전 직장, 그리고 현재 금전 상태까지요. 김 탐정이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분 성함이요? 유진아라고 알려줬어요. 나이는 33이고 3년 전에 아들 현준이랑 결혼했다고요. 비용은 일주일에 100만 원입니다. 성금으로 50만 원 받고요. 저는 가방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구청 다니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50만 원을 건넸어요. 김 탐정이 영수증을 끊어줬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나와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동네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수진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모, 이제 거의 다 모았어요. 영상 증거, 약물 샘플, 성분 분석까지. 이 정도면 고소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동기를 확실히 밝혀야 해. 왜 진아가 이러는지 알아야 재판에서 이기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재산 노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실히 해야죠. 저는 탐정한테 조사 맡겼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진아의 과거를 알 수 있을 거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계속 올 텐데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평소처럼 할 거야. 유자차 받아서 마시는 척하고 눈치 안 채게.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어요. 비타민이랑 영양제를 샀습니다. 요즘 제대로 먹질 못해서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약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자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이었습니다. 진아가 준 유자차를 안 마신 후로 잠도 잘 오고 머리도 맑았어요. 몸도 훨씬 가벼웠죠. 집에 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정리했어요. 1번 10월 23일 유자차 샘플, 2번 10월 24일 약물 투입 영상, 3번 약물 분석 결과. 이제 필요한 건 진아의 동기와 과거 이력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나오겠죠.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며느리와의 싸움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증거 확보 완료. 그때 끝낸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진아는 4번 더 왔어요. 매번 유자차를 들고 왔죠. 저는 4번 모두 마시는 척 했습니다. 입에 머금었다가 화장실에서 뱉어냈어요. 진아는 제가 점점 이상해질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맑아졌어요. 약을 안 먹으니까요. 5번째 방문 날이었습니다. 진아가 유자차를 가져왔어요.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진아의 표정이 조급해 보였거든요. 부엌에서 유자차 데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진아가 나왔어요. 어머니, 오늘 거는 특별히 진하게 끓였어요. 기력 보충에 좋대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향이 평소보다 강했어요. 설마 약을 더 많이 탄 건 아닐까? 입술에 댔다가 바로 내렸습니다. 진아야, 오늘은 좀 뜨겁네. 식혀서 마실게. 진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소엔 30분쯤 있다가 가는데 오늘은 더 오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마시는 걸 꼭 보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저는 책을 펼쳤어요. 시간이 지나길 기다렸죠. 진아는 핸드폰을 보면서도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찻잔은 이제 미지근해졌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찻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머금었죠. 혀로 맛을 봤습니다. 쓴맛이 평소보다 훨씬 강했어요. 역시 약을 더 탔구나. 목구멍으로 넘기는 척 했습니다. 진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다 드세요. 몸에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 모금 더 마시는 척 했습니다. 실제로는 입안에 계속 머금고 있었어요. 진아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오늘 일찍 자세요. 푹 쉬셔야 해요. 푹 쉬라고요? 약 때문에 혼수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등골이 오싹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 잘 가.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입안에 차를 뱉어냈습니다. 양이 꽤 많았어요. 변기에 뱉고 나니 혀가 얼얼했습니다. 물로 입을 여러 번 헹궜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오늘 진아가 탄 약은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확실했어요. 왜 갑자기 양을 늘렸을까? 조급해진 건가? 아니면 뭔가 계획이 있는 건가? 불안했음있지만 아직은 조금 더 참아야 했어요. 그날 저녁 김 탐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탐정 사무소로 갔어요. 김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분 조사 결과입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진아의 사진과 이력서가 첫 장에 있었습니다. 김 탐정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유진아 씨는 5년 전에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 회계팀장이었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재혼이었어? 김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흥미로운데요. 파일을 넘겼어요. 이혼 조정 서류 사본이 나왔습니다. 전 남편 측에서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사유는 배우자의 금전 사기와 재산 탈취 시도였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아가 전 남편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 탐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유진아 씨가 자기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걸 발견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였고요. 또 수상한 약을 먹이려 한 정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넘겼어요. 더 많은 서류가 나왔습니다. 유진아 씨는 현재 빚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2억 원 정도 빚을 졌고요. 남편 현준 씨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2억 원. 그 돈 때문에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 걸까요? 제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김 탐정이 마지막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데요. 유진아 씨가 온라인에서 수면제를 불법 구매한 내역입니다. 배송 기록도 확보했고요.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진아의 과거, 동기, 그리고 약물 구매 내역까지 모두 나왔어요. 탐정 사무소를 나와 바로 수진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증거 다 모았어. 오늘 만날 수 있어? 수진이가 점심때 만나자고 했어요. 식당에서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모, 이거 완벽해요. 전 남편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네요. 재범이에요. 수진이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제 고소장 작성할게요. 내일 바로 경찰서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수진아, 현준이한테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아. 수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제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에 현준이 오라고 할게. 진아 몰래. 수진이가 동의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형부도 알아야죠. 집으로 돌아와 현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현준아, 오늘 저녁에 엄마 집에 올 수 있어? 너만.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거야. 현준이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7시에 오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다시 정리했어요. 영상, 샘플, 성분 분석, 진아의 과거, 약물 구매 내역,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저녁 7시 현준이가 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회사에서 바로 옷 모양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심각하셨는데 저는 현준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현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끝까지 들어줘. 아들 현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지난 2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진아가 유자차에 약을 타는 걸 봤다고, 영상도 찍었다고, 약 성분도 확인했다고요. 그리고 탐정을 통해 진아의 과거까지 밝혀냈다고 했습니다. 현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자 말문이 막혔어요. 캠코더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진아가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유자차에 타는 장면이었어요. 현준이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탐정이 조사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진아의 전 남편 2억 원 빚, 수면제 구매 내역까지 모두 들어 있었죠. 현준이가 파일을 읽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진아가 재혼인 것도, 빚이 있는 것도. 현준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어깨가 축 처진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현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진아가 숨긴 거지. 현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그 약을 마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시는 척만 했어. 엄마가 공무원 38년 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현준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 경찰서 가서 고소할 거야. 수진이가 고소장 준비했어. 현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복잡했어요. 3년을 같이 산 아내였으니까요.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내일 경찰서. 고맙다, 아들. 현준이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경찰이 진아를 조사할 거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왔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먼저 왔습니다. 손에 고소장을 들고 있었어요. 이모,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된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영상 파일이 든 USB, 약 분석 결과지, 탐정 조사 파일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오전 10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현준이도 회사에서 바로 왔어요. 셋이서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났어요. 5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수진이가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로 고소합니다. 형사가 고소장을 읽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형사가 컴퓨터에 연결해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진아가 약을 타는 장면이 나왔어요.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어요. 이거 며느리분이 맞습니까? 현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형사가 다른 증거들도 확인했습니다. 약 분석 결과, 탐정 조사 파일, 수면제 구매 내역까지 하나하나 봤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바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형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형사들한테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형사들이 진아를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경찰서에서 기다렸어요. 오후 2시쯤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진아가 같이 들어왔어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진아가 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저는 차갑게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진아가 현준이를 봤습니다. 여보, 오빠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현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아를 보지 않았어요. 형사가 진아를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수진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모, 잘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복잡했어요. 며느리를 경찰에 넘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잘못 없어. 진아가 나쁜 거지. 오후 4시쯤 형사가 나왔습니다. 진술 다 받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예정입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자백했나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 증거가 확실해서 부인 못했습니다. 빚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역시 돈 때문이었어요. 2억 원 빚을 갚으려고 저를 죽이려 한 겁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가을 오후 햇살이 눈부셨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세요. 쉬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피곤했어요. 지난 2주일이 너무 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거실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11월 3일. 경찰 고소 완료. 진아 구속. 모든 증거 제출. 사건 종료.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아는 구속됐어요. 검찰이 정식 기소를 준비하고 있었죠.
아들 현준이는 충격이 큰 것 같았어요. 3년을 같이 산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니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러 밥을 먹였어요.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현준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현준이가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진아를 제대로 봤어야 했어요. 빚이 있는 것도 몰랐고 재혼인 것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진아가 숨긴 거지. 넌 속은 거야. 현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엄마, 이혼 절차 시작할게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었죠. 2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했어요. 다음 달 15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대리해서 재판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피해자 진술도 준비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 진아가 약을 타던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록이 있었어요.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꼭 2주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며느리와의 전쟁을 치렀어요. 다음 날 법원에 갔습니다. 준이와 수진이가 같이 갔어요. 방청석에 앉으니 긴장이 됐습니다. 진아가 들어왔어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갑은 풀렸지만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진아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원망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유진아는 시어머니 강은희에게 수면제와 항불안제를 몰래 투여해 건강을 해치고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증거가 제출됐어요. 영상, 약물 분석 결과, 탐정 조사 파일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판사가 영상을 봤어요. 진아가 약을 타는 장면이 법정 화면에 크게 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진아의 부모님도 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진아의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넣은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약 분석 결과가 그걸 반박했어요. 수면제와 항불안제는 영양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수진이가 일어나 제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을 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시지 않았을 때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을 증명합니다. 증인으로 혜란이 나왔어요. 약 성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장기 복용 시 치매 유사 증상도 올 수 있습니다. 진아의 전 남편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결혼 생활 중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내가 제 차에도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당시엔 의심하지 못했는데 이번 일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쌓였습니다. 진아는 점점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진아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진아가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일까요? 저를 죽이려 했는데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결은 2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진아의 어머니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부인, 어떻게 제 딸을 고소할 수 있나요? 얘가 잠시 힘들어서 그런 건데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저는 진아 어머니의 말에 평정심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일이 이렇게 된 건 진아가 선택한 거죠.
진아 어머니가 화를 내다가 무릎을 꿇더니 감정에 복받쳤는지 태세를 전환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진아 어머니 모습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진아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진아가 벌인 이 일은 진아가 책임져야 해요. 진아 어머니가 계속 울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너도 힘들었지. 현준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현준이도 피해자예요. 3년을 같이 산 아내를 잃었으니까요. 2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5년에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어요. 수진이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이모, 이겼어요. 실형 5년 나왔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느리와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5년이면 지나도 반성할 시간이 있겠죠. 노트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12월 1일 판결. 징역 완전 종료. 판결이 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준이는 이혼 절차를 마쳤어요. 재산 분할도 없었고 위자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다고 했죠. 아들이 걱정됐어요. 36살에 다시 혼자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아들 현준이는 생각보다 잘 견뎌냈습니다. 엄마, 전 괜찮아요. 회사 일에 집중하면 되니까요. 주말마다 현준이가 제 집에 왔어요.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예전처럼 모자 관계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현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약 타는 거 보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당하고만 있는 거였어. 현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대단하세요. 증거 다 모으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저는 웃었어요. 공무원 38년이 헛되지 않았지.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혜란이 집에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였죠. 은희야,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그때보다 훨씬 밝아 보여.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혜란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 끝났어.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없었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거야. 할머니가 며느리 모함한다고 했겠지. 혜란이 맞다며 웃었습니다. 수진이도 자주 연락했어요. 이모를 챙기는 조카딸이었죠. 이모, 요즘 어떠세요? 혹시 이상한 연락 오는 거 없죠? 진아나 진아 가족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점점 더 추운 날씨가 깊어갔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밥 자주 같이 먹어요. 회사 일로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었던 아들과 저녁 식사 시간으로 거실이 환해졌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를 지키고 믿는 게 가족이지. 진아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돈만 보고 제 아들과 결혼한 거였죠. 진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현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년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년엔 편하게 살자.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재로 가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석 달의 기록이 빼곡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10월 23일 며느리의 유자차에 흰가루 투입 목격. 마지막 장을 봤어요. 12월 1일 판결.
징역 5년. 사건 완전 종료. 짧은 시간이었지만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겼어요. 노트 마지막 장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12월. 가족과 함께 행복. 노트를 덮고 책장에 꽂았어요. 이제 이 노트는 필요 없습니다. 싸움은 끝났으니까요. 환갑 넘은 할머니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공무원 30년 넘게 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줬어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제가 직접 끓인 유자차였어요. 이제 유자차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양맛은 없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68매 할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강은희, 며느리한테 지지 않은 여자, 증거로 이긴 여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잠이 왔어요.